갈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직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은 안 할 거예요. 안녕 여러분. 안녕. 안느입니다. 엔서입니다. 오늘도 법례가 없이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 오늘 법례가 오는 거였죠? 오늘 법례가 정말 많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시간이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게도 법례가 이제야 코로나에 걸렸어요. 저번에도 게스트 초대권 방송에서 법례가 못 왔었죠? 그렇죠. 그 제가 신나게 갈궜더니 이제 댓글에 너는 까먹어서 방송 안 나와놓고 법례는 너무 뭐라 하는 거 아니냐고 저희가 또 채찍질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아픈 사람이니까 건들지 않는 걸로 하고 법례 빨리 힘내고 빨리 쾌차해서 다음 방송 때 보는 걸로 하고 우리는 우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공지가 하나 있는데 북루댄스라는 출판사에서 우리에게 책 선물을 해줬지.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왜 저희가 오케이를 했냐면 법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책. 나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 책이 하나 왔습니다. 이게 제목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과학 4.0. 그래서 대충 보니까 가격은 좀 나가거든요. 근데 키워드들을 보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그리고 법례님이랑 근데 나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주제들이어서 한번 나중에 저희가 지금 선물을 받아가지고 읽어보고 좀 기회가 되면은 한번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게 핵심 소재가 뭐 반도체, 블록체인,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유전자 가위 그리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런 것까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 다 여러 번 소재로 다뤘던 내용들이 거의 총집합돼 있어서 우리 방송 즐겨 들으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지금 소개를 듣고 관심이 간다 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과학 4.0 책을 한번 찾아보는 거 좋을 것 같고 나는 이게 웃겼던 게 MZ세대를 위한 과학 필독서래. 아 그래? MZ세대를 위한 과학은 무슨 과학일까? 궁금하기도 한 거야 약간. 그래서 MZ세대를 위한 과학은 또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도 한번 읽어보고 다음에 한 번 더 추천을 하는 걸로 책 선물을 해주신 우리 북루댄스 출판사 관계자분들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사랑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 읽어볼까? 우리 계좌 후원으로 김젤리보 하리님이 10,000원 그리고 감사합니다. 시드락 포에버님이 또 오랜만에 우리 정규 에피소드 21회부터 24회까지 총 20,000원 그리고 뉴스 브리핑 109회부터 111회까지 12,000원. 우리 이 돈으로 오늘 커피 마셨죠. 그리고 팟빵 후원으로 난감해. 팟 밤빵 상담 담당님이 제대로 읽어야지 이거. 제대로 빨리 읽어봐. 팟 밤빵 상담 담당님이 와 잘하는데. 에피소드 1회부터 20회까지 총 2,000원. 100원씩 후원을 해주셨는데 가끔 이렇게 에피소드별로 후원을 쫙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그치 정주행하면서. 아주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올해부터 쭉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리얼스톤 투님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을 그 팟빵 이거 어떻게 읽었어? 팟 밤빵 상담 담당님 댓글을 엄청나게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분 댓글이 너무 귀여웠던 게 다른 에피소드에는 되게 댓글을 뭐라 해야 되지? 유머러스하게 재치있게 달다가 이제 공황장애 편에서는 또 진지하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 서윗함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센스 있다고 느껴졌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 그리고 저번에 끌려다가 못 읽었었던 게 JJSE님이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요즘에는 뉴스 브리핑만 듣는다. 어색한 반말 컨셉의 신변 잡기 내용보다 뉴스 브리핑이 더 지직선답다. 근데 나 이 댓글이 매일매일 생각나. 나도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신변 잡기를 신변 잡기라는 표현이 너무 찰떡인 거야. 우리 근데 그런 댓글 좀 달렸었잖아. 뭐 크리스마스 때 연말이었나? 받고 싶은 선물 애인 vs 돈 신변 잡기라는 말이 너무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이런 댓글 항상 환영한다. 환영하고 뭐 신변 잡기가 좋으신 분들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젤리보 하리님이 이런저런 댓글 남겨주셨는데 넌지 작가님 이번 기회에 멤버로 들어줘도 좋을 것 같다. 넌지 작가님만 상상만 해도 너무 좋다. 괜찮으시다면 저희는 뭐 언제든 환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댓글 여기까지 읽어보고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또 게스트를 모셔서 시작하는 굉장히 꽉 차고 알찬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의 오프닝을 옆에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계신 지금 약간 동물원 된 것 같은 왜냐면 우리가 게스트가 주로 한 명밖에 안 오는데 두 분이서 우리 둘을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막 댓글 읽고 후원 읽고 하는데 옆에서 이제 지켜보시는 눈빛이 부담스러웠지만 우리 이겨내고 다 했잖아. 이제 방송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황상호 작가님 그리고 우세린 작가님 모셨습니다. 박수. 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책이 이번에 책 소개하러 오신 작가님들이신데 사실 책 소개도 책 소개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고 또 모셔보고 질문도 많이 하고 싶었던 분들이라 나 너무 설레 지금. 근데 지금 이 작가님들에게 이제 반말을 부탁드렸는데 할 수 있겠어? 어때? 한번 해볼까? 좋아. 우리가 이제 시즌 개편하면서 반말로 방송이 바뀌었는데 이제 게스트분들이 사실 처음에 좀 어색해 하셨지 항상. 항상 저도 반말로 하나요? 근데 뭐 해야지 어떡해. 어떡해. 우리가 방송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 걸.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뭐 우리가 소개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게요. 나는 LA에서 사는 다양한 분야 문화예술 그리고 여행 그리고 사회정의 문제 등에 대해서 글 쓰는 사업가 황상호라고 해. 반갑습니다. 마지막 수식어가 사업가네. 그니까 이럴 수가. 우리 프레지던트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오케이. 다음은 나는 LA에서 비영리 법률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우세린이라고 해. 반갑습니다. 이렇게 각자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은 도서의 작가인 걸로 오신 거지. 그래서 이제 조금 두 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근데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 약간 특이한 경우인 게 해외에서 지금 LA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한국 스케줄을 2주 잡으시고 그 사이에 지직선을 찾아주신. 그래서 지직선을 찾아주신 게 굉장히 영광스러워. 우리도 계속 의논을 했단 말이야. 왜 하필 우리였을까? 왜 우리한테 컨택을 했지? 맞아. 근데 또 이제 작가님들을 또 계기로 정말 또 많은 작가님들을 또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작가님들 얘기 그리고 책 얘기 하기 전에 이제 지직선과의 어떤 접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작가님들 지직선에 연락을 하신 연유가 있을까? 내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어. 몇 개 키워드를 가지고. 팟캐스트에서 제일 인기 많은 프로그램? 라고 했더니 정말 진짜 뭐 하나 더 안 보태고 블로그에 제일 많이 1위, 2위, 3위라고 뭐 사람들이 꼽는 그 순위에 항상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꼭 한번 해야겠다 그 일을 했지. 그 블로그에 진짜 고맙게 리뷰 써주신 분들 갑자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다들 너무 고마워. 아마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들 중에 내가 요즘 듣는 팟캐스트 중에 가장 좋은 거. 그래서 막 되게 유수한 경제 팟캐스트와 함께 우리를 껴준 정확해. 그거를 아마 보신 것 같아. 블로그 글 써준 많은 청취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앞으로 많이 써줘. 이제 작가님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우리가 모시기 전에 또 막 검색도 해보고 뭐 네이버에 검색도 많이 해보고 어떤 분들일까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찾으면 찾을수록 아니 왜? 그래서 너무 궁금하다. 이분들의 삶도 궁금하고 물론 책 내용도 너무 궁금하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고 또 어떻게 또 미국까지 가셔가지고 또 삶을 꾸리게 됐고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들이었어. 그래서 나는 미국에 가신 것부터가 뭔가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떤 연유로 이 두 분이 지금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가게 된 건데 왜 번듯한 직장을 놔두고 불모지에 가셨을까? 혹시 연고가 있으셨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는 내가 청주에서 방송기자로 일하고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나의 다음의 목표는 좀 더 훌륭한 기자가 되자. 서울 가서 더 좋은 기자가 되자라고 준비를 하고 쓸 때인데 아시다시피 언론판이 너무 암흑기로 가고 있어서 더 이상 여기서 나의 비전이 있을까 고민하는 찰나에 미국 LA에 있는 로컬 신문사에서 한인 신문사에서 채용 공고가 떴었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냥 놀다 올까? 그러면 좀 뭔가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갔던 거. 역시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상호 작가님 소개글 보면은 한국에서 방송 기자로 활동한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적혀 있어서 내가 네 갑자기 LA로 이주를 했다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취업 광고를 보시고 지르셨구나. 원래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 당시 여자친구였었거든. 마침 그게 마감 날짜가 한 열흘 연장이 된 거야, 채용 공고가. 그러면서 넣어보라고 해서 그냥 쑥 넣었다가. 와, 신기하다. 그럼 사실상 이제 취업을 계기로 가시게 된 거네?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것 같아. 약간 기자 생활을 더 잘 해보고자 아니면은 약간 거기 가서도 이어서 하려고 했다가 아예 방향성이 틀어진 건데 어쩌다가 갑자기 여행에 더 꽂히게 됐던 건지? 사실은 근데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행책이지만 여행이라기보다는 그 여행에 품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뭐 여행기를 쓰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여행 혹은 환경과 인간이 좀 더 조화로울 수 있는 여행이 무엇일까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것. 맞아. 이게 책 내용도 좀 살펴보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미국 여행 이런 거랑 키워드가 되게 다른 느낌이었는데 지금 상호 작가님이 말씀해준 그런 키워드가 섞이면서 또 그런 그림이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 그러면은 과연 어떤 책이길래 우리가 지금 겉핥기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길래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라고 청취자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독특한 키워드로 여행을 하셨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어떤 책인지 약간 컨셉 먼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 전에 우리 세린 작가님 얘기도 들어봐야지. 미국에 가게 된? 상호 작가님 얘기만 들었잖아. LA로 어떻게 가셨는지. 근데 세린 작가님 입장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남편 따라 가신 그런 느낌 아니야? 근데 사실 내가 기자 경력이 한 3년밖에 없는데 그 채용 공고에 내가 먼저 봤어. 거기에 만 5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내가 가고 싶었어. 근데 갈 수가 없었지.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먼저 물어보길래 가라고 빨리 쓰라고. 그래서 인터뷰하는 과정까지 내가 엄청 서포트했어. 붙이려고. 우와, 같이 가려고? 네. 맞아. 그래서 너무 좋다. 내가 가고 싶어서 열심히 도와줘서 합격하고 2달 뒤에 결혼을 하고 와, 그 다음 달에 갔지. 대박이다. 진짜 행동파다. 이거 완전 그거 외조의 전형 아니야 이거? 내 남편 미국으로 보내겠다. 외조의 목적이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간다. 내가 미국에 가고 싶기 때문에 이 사람을 먼저 보내야겠다. 근데 혼자 보낼 수 없으니 결혼하고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 와. 네, 행동파랑 행동파가 만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신기하다. 원래 보통은 이렇게 생각만 많이 하잖아. 나도 해외 가서 일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나 생각 무새잖아. 미국 무새. 미국 유학 가고 갈까? 싶어. 맨날 유학만 가고 싶어가지고 생각만 하는. 근데 실례지만 그때 당시 두 분 나이가 어떻게 됐었어? 미국 갔을 때 당시? 그때 한국 나이로 31살이었고 35살. 어릴 때 가셨네? 맞아, 어린 게 아닌가? 어렸지. 한참 일할 때였고. 맞아. 한참 커리어 쌓을 때였고. 한참 뭔가 절대 건들 것 같지 않은 그 시기에. 그치. 대박이다. 갔었지. 이렇게 작가님들 스토리를 좀 들어봤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갑자기 왜 LA로 가셨지? 이게 되게 궁금했던 포인트였어. 뭔가 책 쓰신 것도 뭐 내용 훑어보고 기자하셨던 것도 알겠고 한데 약간 뭔가 미국과의 연결점이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봤고 이제 아까 앤서가 질문하고 싶었던 책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도대체 어떤 여행을 하셨길래 그리고 어떤 여행으로 책을 내셨길래 우리가 이렇게까지 특이하다 이야기를 하냐 이런 얘기였지. 맞아. 그래서 책의 컨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이 책은 일단 우리가 4년 동안 여행을 한 탐방기고 캘리포니아 중남부와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 등지에 있는 40여 개의 자연 온천만 다니면서 탐방한 책이고 근데 단순한 탐방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지역의 역사랑 원주민 이야기, 생태, 인문, 환경까지 한 권의 책에 담은 책이지. 앞에 대본이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안 보이는 프롬포터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를 내가 북토크에 가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 그러신 것 같았어. 이게 한두 번 말씀해보신 게 아니고 이거는 수도 없이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 때문에 술술 나오시는데 와. 그래서 책 제목은 오프로드 야생 온천. 오프로드 야생 온천. 그래서 다 너무 생소한 거야. 오프로드인데 야생의 온천이라고? 잘 와닿지가 않는 그런 키워드였는데 보통 온천 하면은 일본이나 북유럽 이렇게 생각을 하지 미국에서는 온천할 생각 잘 안 하잖아. 미국 여행 갔을 때 온천은 후보에도 없었어. 그래서 약간 한국 미디어에서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케이스인데 한국 미디어뿐만 아니라 그냥 접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어쩌다가 미국에서 온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온천이란 곳을 쓰게 된 것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울산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충북 제천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그러니까 첫 직장을 충북 청주라는 곳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든. 그러면서 그때 나에게 청주라는 도시는 거의 해외나 마찬가지였어. 신인척 하나도 없이 너무 낯선 곳이니까. 그러면서 첫 직장을 청주로 잡으면서 느꼈던 게 나는 왠지 운명적으로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며 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런 운명은 언제 찾아오는 거야? 부럽다. 그러면서 내 운명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그럼 내가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 그 도시에 관한 책을 쓰자라는 거였고 그래서 충북 청주에서 일할 때는 충북 청주 에 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인터뷰한 책을 썼고 그리고 LA 와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찾다가 처음에는 PCT라고 하이킹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하이킹을 취재하다가 자연에 온천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온천을 쓰게 된 거지. 그래서 온천에 또 꽂히게 된 게 일단은 한국 사람들은 온천을 좋아한다.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온천들은 다 네이키드 가능하다. 다 벗고 다닌다. 와. 야생에서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제 첫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한 계기로 찾아온 컨셉이었는데 이게 온천이라는 게. 근데 그게 또 마음에 들어서 찾아가 보자 해서 또 행동을 하신 거네. 그러네. 그럼 세린 작가님도 그냥 같이 감화가 된 거야? 나 궁금한 게 세린 작가님이 그러니까. LA 그림 그리셨을 때 온천이 있었는지.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고. 전혀 상상도 못했지. 근데 나는 사실 이 책이 첫 번째 책이라서 황상우 작가가 이 책이 네 번째 책이야. 진짜. 그래서 늘 글을 쓰려던 사람이어서 그 아이템을 항상 찾고 다녔어. 미국에 이제 첫 해 동안. 그래서 이제 뭐 쓸까 하다가 그렇게 우연히 온천을 알게 돼서 기왕 쓸 거면 나랑 여행도 같이 다녀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게 됐었지. 와, 너무 좋다. 근데 두 분이 또 합이 맞아서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아니었으면 무슨 온천이야. 심지어 야생 온천이래. 난 미국에서 온천 가고 싶지 않아 이럴 수도 있는데. 맞아. 이건 서로가 서포트가 있어야 가능한. 근데 개인적으로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 진짜? 나는 좀 생각이 많은 편이야. 뭔가 결정할 때. 근데 결정하면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런 온천기 같은 경우도 가령 A라는 온천에 있으면 누워서 A 온천이 있네 저기 괜찮겠다라고 한번 가볼까? 라고 말을 던지면 그 다음에 이미 모든 게 내가 이미 짐 다 싸고 캠핑 사이트 찾아놓고 다 했지 이미. 근데 이런 분들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나도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라는 말로 마무리해보면서 근데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책 속에도 내용을 잘 봤는데 무료 노천 온천들을 주로 탐방을 하셨더라고. 근데 사실 온천하면 나는 생각나는 거는 내가 유일하게 가본 온천이 일본 온천인 것 같아. 정말 잘 꾸며진 상업 온천. 되게 오래도록 유지되던 료칸 안에 있는 뭐 그런 거는 엄청나게 대형으로 지어진 이제 상업적 온천에서 돈 내고 들어가서 뭐 옷도 막 팬시한 거 주고 가면은 막 쇼핑할 거 엄청 많고 막 이런 온천만 갔었는데 뭔가 무료로 운영이 되는 노천 온천, 그것도 야생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이키드도 가능하고 이런 온천들만 찾아다녔다는 그런 책이 있다고 했을 때 진짜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 내가 어디서도 접하지 못한 정보들과 어떤 생생한 수기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책이라서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책을 한번 쭉 보니까 이제 흐름별로 그리고 또 지나가신 길별로 이제 좀 정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온천 가는 게 남부 해안, 중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스베가스와 멕시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은 지금 갔다 오신 남부 해안, 중부, 라스베가스, 멕시코에 있는 온천 가는 길을 같이 한번 밟아보면서 우리가 모든 온천을 다 얘기해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또 제한된 시간 안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에 맞춰진 스팟들을 하나에서 2개 정도 꼽아서 얘기를 해보면서 중간중간 안느랑 앤서가 또 질문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우선 지금 남부 해안, 중부, 라스베가스, 멕시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나 싶었어. 이거는 이제 온천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런 곳들이었던 건지 아니면 딱 찍어두고 찾아간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LA에서 접근 가능한 곳.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라스베가스에서 접근 가능한 곳. 그 접근성을 고려해서 캘리포니아 안에서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갔던 거. 일단 독자들을 한국 독자들로 상정을 하고 책을 집필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접근성을 생각을 한 것도 있구나. 그렇지. 그럼 궁금한 게 만약에 한국에서 이 책을 읽고 가보고 싶다 여행으로 하면 갈 수 있는 곳들이야? 보통 또 겁이 많으셔가지고 갈 수 있어라고 물어보는데 늘 얘기하는 게 구글 지도랑 용기만 있으면 다 갈 수 용기만 있다. 있다면 구글 지도와 용기만 있으면 어디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이제 만약에 여자만 여행을 간다거나 여자 혼자 여행 간다면 좀 무서운 마음이 항상 크게 들거든. 사실 라스베가스는 나는 도시 안에서도 좀 무섭거든. 근데 이제 야생 온천을 간다라는 게 좀 많이 무서울 것 같은데 어떤지 이런 분들에게도. 자연 온천 간다 그러면 혼자는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혼자 가면 그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둘 이상은 가는 것을 일행을 구해서 최소한. 그러면 첫 번째 발자취인 우리 온천 가는 길 남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 온천 스팟들이 얽혀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한 곳을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소개를 해줄게. 그 남부에서는 딥크릭 온천을 좀 소개해주고 싶어. 여기가 딥크릭? 딥크릭, 계곡 크릭, 깊은 계곡. 맞아. 여기가 우리가 맨 처음에 갔던 온천이야. 사상 첫 LA에서 찾아낸 온천. 맞아. 거기서 뭘 봤냐면 여기는 온천에 가는데 산은 1시간을 올라가야 하거든. 일단 하이킹부터 시작을 하는 거네. 나에게 이미 큰 짐이 하나 떨어졌어. 이미 포기했어. 아니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가는데 한참 갔지. 여기가 사막산이야. 원래 캘리포니아가 기본적으로 사막이거든. 그래서 사막산이고 그늘도 없고 더워 죽겠다 하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 어떤 할아버지가 팬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 하나만 걸치고 가던 길에 우리한테 자꾸 말 걸고 인사를 하는 거야. 아이고. 그분한테는 일상이었나 보다. 그때 두 분만 있었어? 아니면은 다 같이 둘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하이커들. 그랬지.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고 저 사람만 빨리 지나가면 되겠지 하고 온천에 갔어. 웬일이야 거기 다 벗었어. 그럼 그분도 그 온천에서 오신 분? 온천을 가기 위해서 하이킹 할 때부터 그냥 옷을 다 벗고 가는 거야. 어차피 온천 갈 거니까. 우리는 이제 가서 옷을 주섬주섬 벗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이랬거든. 그치. 그런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다. 그치. 애초부터 그렇게 가는 거였어. 그게 너무 충격적인 장소였지. 진짜. 그러면은 가서 옷 갈아입을 때도 그냥 숲에서 그냥 갈아입는 거겠네? 나는 주로 그랬어. 주로 가거나 나중에는 이게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미리 안에 입고 입고 가는 게 신기하다. 거기 가면 한국인이 있어? 한국인이 가끔 있긴 있었어. 어쩌다가 한 번씩. 근데 그럼 끝까지 네이키드로 동참하지는 않았나 봐. 나는 계속? 절대 못했고. 이게 쉽지 않아. 여자들은 쉽지 않을 거야. 여자는 쉽지 않지. 나는 탕에서는 했고. 근데 거기서는 되게 당연하게 누드인 형태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다 벗고 온천을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그게 캘리포니아 법상 지역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 법상 네이키드, 그러니까 나체가 외설적이다라고 등호구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체가 범죄 행위로 인식되지는 않는 거지.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다 벗고 온천욕을 해도 되는 거고. 가령 그 미국 지역에서 뉴스 볼 때 막 여자들 시위할 때 옷 다 벗고 하잖아. 맞아. 그런 것처럼 그게 옷 벗는 행위가 반드시 범죄 행위, 외설적인 거다라고 인지가 돼 있지 않는 거지. 우리나라였으면 공연 음란죄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캘리포니아 주 법상으로는 전혀 문제도 없고 그분들은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즐기시는구나. 그리고 기본 그 온천
문화에 히피 문화가 보태져가지고 더 그런 것도 있고 좀 자유로운 영혼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신기하다. 지금 소개해주는 딥크릭이라는 온천은 그 근처에 가장 가까운 관광 도시가 어디야? 만약에 내가 진짜 가고 싶어. 그럼 어느 도시에서 얼마나 걸려서 갈 수 있다 이런 게 있어? 제일 가까운 곳이 여기가 LA야. LA에서 차로 2시간 반 정도 가면 있는 곳이고 가서 이제 하이킹은 1시간 하이킹하고 엄청 빡센 하이킹이야? 내가 사실 그렇게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야. 충분히 갈 수 있는 젊은 여성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다. 그 온천은 젊은 여성들이 많아? 어때? 많지. 요가 모임, 명상 모임 하시는 분도 많이 가고. 어떤 그림일지 약간 그려지긴 해. 그러니까 자연 안에서 스스로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위기. 근데 나는 자연 온천을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사진으로도. 애초에 본 적도 없어. 한번 묘사 한번 해줄 수 있어? 내가 지금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려지는 거는 주변에 나무들이 있고 뭔가 돌로 만들어진 온천탕이 있고 그 동화에 나오는 선녀탕 막 이런 거에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뜨거워 물은? 뜨거운 물도 있고 미지근한 물도 있어. 조금 대충 그려주자면 숲이 주변에 있고 큰 개울가가 하나가 있고 그 인근에 탕이 5개에서 6개 정도가 있는데 온도가 다 달라. 어떤 탕은 되게 뜨거워서 들어가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 탕이 있고 어떤 탕은 미지근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탕도 있고 이게 참 다양한데 몇 가지 소개해 주자면 보통 그냥 산 정상 꼭대기에 온천이 계단 형태로 있는 모습 혹은 모래사막 한가운데 야자수가 있고 그 안에 온천이 있는 것 혹은 붉은 빌딩 숲 같은 붉은 협곡들 사이에 그 좁은 길 사이에 모래주머니로 온천탕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 멋있다. 혹은 해변가 모래를 삽으로 파면 거기서 온천이 되기도 하고 와 이거 인스타 각인데 사진이랑 영상 찍을 수 있겠는데? 와 재밌겠다. 처음에 딥크릭 온천 도착했을 때 예상했어? 우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온천을 가게 될 거고 이거 책 나오겠다 이렇게? 그때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 이게 나도 그때까지는 이게 30여 군데 40여 군데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걸 몰랐었거든. 일단 그 하이커한테 그런 곳이 있다는 거 알고 가서 그때를 봤을 때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였던 것 같아. 그때는 그냥 트라이얼 정도였던 거야. 나는 얘기만 들었을 때는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 그러니까 같이 동행할 사람만 구할 수 있다. 살면서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경험처럼 들린다 지금. 차로 2시간 반 가고 1시간 가는 거면 그렇게 길지도 않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게 아닌 것 같기도 해. 그 정도면. 맞아. 미국에서 그 정도는 당일치기로도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야. 근데 거기 밤에는 나와야 되지 빨리. 캠핑하는 사람들도 있고. 텐트 쳐놓고? 그렇게 해도 되겠다. 좀 무서운데 왜냐면 미국은 진짜 야생이 좀 상상 초월이잖아. 막 곰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맞아. 우리 곰 많이 만났어. 생명의 위협 없었어? 생명의 위협은 없었고 지금 이쪽은 아닌데 중부로 올라가면 곰이 더 많아. 그래서 곰이 어떤 700여 개 사이트가 있는 캠프 사이트였는데 하필 우리 텐트에 왔었어. 근데 우리는 다행히 텐트 안에 있었어. 그래서 곰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만 있었는데 소름 돋아. 주변에서 자꾸 소음을 만드는 거야. 시끄럽게. 무슨 일이야? 했는데 우리 텐트였어. 곰이 다 인지하고 있었어. 이게 분명히 개발 자국은 아니고 뭔가 육중한 것이 머리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말은 못하겠고 가만히 있었지 뭐. 진짜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진짜 그 동물원에 가서 곰만 봐도 진짜 공포라는 거 이게 진짜 포식자를 향한 그 공포심이라는 게 진짜 난 엄청 무섭거든. 근데 이게 지금 동물원도 아니고 아무런 펜스도 없는 곳에 바로 옆에 곰이 지금. 근데 이거 안 위험해? 어때? 그런데 그쪽 곰들도 이미 그 야영객에 익숙해져가지고 진짜 무서워. 그래서 와서 곰이 아이스박스에서 초포도만 빼먹고 갔어. 그것도 가져갔어. 그게 루틴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지. 오늘 뭐 먹을까 하고 내려와서 사람 안 먹으니까 다행이네. 그래서 그 주변 캠퍼들이 소음 내준 것도 그러니까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지.
근데 곰 진짜 빠르잖아. 알지? 엄청 빠르잖아. 엄청 빨라. 어쨌든 아무 일도 없었다니 너무 다행이고. 어쨌든 남부 쪽에서는 딥크릭 온천을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첫 온천이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온천 여행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아까 충격적인 할아버지. 이제 익숙해진 할아버지. 근데 약간 팬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려지는 건 그 타잔처럼 뭘 두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그냥 겨우 가려지는 무언가가 있었던지 아닌지도 쳐다보기도 애매해서 안 쳐다봐서 모르겠는? 맞아. 지금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 미안해. 바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면 이제 2부가 남부 해안. 온천 가는 길 남부 해안인데 여기서는 어떤 온천이 또 기억에 남았는지 궁금하다. 이것도 몬테시토 온천이라는 곳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것도 몬테시토? LA에서 한 2시간 거리. 비슷하네. 차로 2시간 거리. 와. 여기는 산 정상에 있는데 재밌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 진짜? 옷차림이 이제 해변가 가는 옷차림이거든. 와. 여자들은 비키니 입고 산을 올라오고 남자들은 그 하와이안 팬츠 입고 올라가는. 왜냐면 위에 산 정상까지 가서 온천하고 내려오면 이미 또 다 말라 보이니까 가는 곳이고. 신기하다. 이곳은 재밌는 게 한 6, 7년 전에 큰 산사태가 나가지고 다 쓸려 내려갔어. 사람도 많이 죽고. 그 어린애 시신이 막 3년 뒤에 돌무더기에서 발견되고 막 그런 곳인데 그 청년 한 명이 혼자 가서 큰 돌로 다시 그 온천을 재건해가지고 더 넓고 더 쓰기 좋게 만든 청년 한 명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 애호가가 그런 좀 의미가 깊은 곳이고. 나 같으면 내 이름 거기다 세워놨어. 그치. 이거 공짜로 절대 못해. 세우고 뭐 땡땡땡 온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나? 근데 궁금한 게 그런 온천은 그럼 사유지가 아닌 건가? 곳곳마다 다른데 지금 소개하는 건 사유지는 아니고. 그럼 더더욱 내 이름 꽂아놔도 되는 게 아닌지. 그러면 산 정상에 청년 한 명이 돌로 만들어 놓은. 계단 형식으로 이제 온천을 만들어. 계단 형식으로. 그게 재밌는 게 안에 그 진흙이 있거든. 근데 여자분들이 와서 진흙 퍼가지고 마사지하고. 머드팩 해야지. 혹은 플라스틱 통 가져가지고 싸가지고 가. 집에서 하려고. 머드팩. 자연이 다 퍼주는구나. 진짜 근데 자연 그 자체다. 근데 난 남부 해안 쪽에 있는 곳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바다가 보이는 그런 온천인가 했는데 또 산 위에 있는 거네. 그 산에서는 바다가 보이고. 너무 멋있다. 이거 인스타 각이잖아요. 자꾸 인스타 릴스 같은. 근데 비키니 차림이랑 수영복 차림으로 산을 올라가면 벌레 안 물리나? 한국이랑 기후가 달라가지고 되게 건조한 기후라서 날벌레가 많거나 그러진 않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막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밀림 같은 그런 산이 아니라 건조한 산이라서. 그 책 보니까 사진들도 많이 실려 있던데 지금 소개해준 온천들도 다 사진이 있어? 사진 다 있어. 지금 말로만 들으시는 분들 실물이 궁금하면 책 한번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계단식으로 탕이 있다는 게 센세이션한데? 내가 생각한 온천이 아닌 것 같아. 안 그려져.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탕이라는 게 탕 안쪽이 계단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건지 아니면 탕 바깥쪽이 이렇게 탕 바깥쪽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야? 논밭처럼. 뭔지 알겠다. 그치. 층층층으로 있고 뷰로는 바다가 보이고. 와, 너무 멋있겠다. 미쳤다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남부 해안에 혹시 해안가에 있는 온천도 갔었어? 남부 해안은 바닷가를 딱 끼고 있는 온천은 없어. 그 바닷가 끼고 있는 데는 바하 캘리포니아 쪽 가면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 한 군데가 있긴 있는데 그 책에 글로 소개했는데 온천은 사라지고 온천 터만 있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좀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 있어. 아픈 역사? 가령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흑인들이 이제 자유롭게 다녔잖아. 하지만 오락시설들은 못 들어갔거든. 가령 수영장, 도박장 이런 데는 출입 금지 막 써 있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에이시안도 마찬가지고 출입 금지였던 거야. 그래서 그 시대 때 수영장이랑 이런 데 들어가면, 그러니까 에이시안이 들어가면 매니저가 물을 다 갈아버려. 오염됐다고 생각하고. 대박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이민자들이 LA 가까운 해변가, 그야말로 바다 앞에다가 온천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었던 노동자들이 그쪽에서 하나의 유토피아처럼 신혼여행도 보내고 했던 공간이 있는데 지진이 나면서 좀 훼손됐다가 다시 이제 일본인들이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또 외국인들이 땅을 못 사게 만들었어. 인종차별로. 백인 바지 사장을 뒀었는데 그 바지 사장이 결국 안 주는 바람에 그 폐허가 된 흔적만 있는 아픈 인종차별 역사가 있는 온천. 그 곳이 바다에 있고.
아프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좀 아름답다. 그렇게 했던 의미가 것이 되게 이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케이 남부 해안까지 들어봤고 아까 이름이 뭐였지? 온천? 몬테시토? LA에서 차로 2시간. 거기는 하이킹은 얼마나 해야 돼? 거기도 1시간? 1시간 반. 산 정상이니까. 빡센데? 일단 산 1시간 타는 거는 기본인 거지. 그런 거 같아. 네, 다 그렇지도 다 그렇지 않아. 않은데. 중부 쪽에는 들판에 있는 온천은 바로 차로 접근 가능. 내가 얘기 들어봤을 때 그 우리나라 북한산 하이킹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니야. 아차산 정도. 그럼 할 수 있겠다. 약간 산보 느낌으로. 산보 느낌. 느낌을 1시간 정도 가면 나오는 곳이고. 그럼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곳인 중부. 가장 인상 깊었던 온천 한 곳에서 2군데 정도 추천해주면 어디가 있을까? 우리가 이번에 추천해줄 곳은 이거는 완전 근데 이건 하드코어인데 사실 궁금해. 중부가 들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좀 들판에서 없겠구만, 걸으면서 가는 곳이 나오겠구만 했는데 아닌가봐. 중부에서 약간 아래쪽이야. 그래서 여기도 하이킹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하이킹 좋아하기만 하면 여기는 진짜 꼭 한번 가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어. 여기는 진짜 걷는 내내 정말 계속 감탄을 내가 계속 자아냈어. 우와 하다가 정말 끝까지 갔었거든. 이름이 뭐야? 여기가 온천이 그 길목에 2개가 있는데 윌렛 온천이랑 세스피 온천이야. 윌렛이랑 세스피? 세스피 온천. 어느 도시에서 출발해야 돼? 여기도 LA에서 출발. LA에서 출발해서 LA에서 2시간 정도인 것 같아. 비슷비슷하구나. 다 근데 LA 발이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일부러. 루트를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 여기는 꽤 많이 걸어야 돼. 여기가 안 돼. 여기는 중급자용. 오케이. 차로 2시간 갔다가 내려서 걸어서 무려 20시간을 걸어야 돼. 왕복해서 20시간이고 왕복해서 20시간. 그러면 20시간. 편도 10시간. 편도 10시간. 가면 근데 무조건 나이도 그러니까 잠을 한번 자야겠네. 그건 나 자야지. 텐트 가지고 가야 돼. 백패킹용. 20시간이면 한라산이 얼마나 나오지? 모르겠는데. 한라산도 하루 종일 뭐 엄청 오래 걷는다 했었는데. 8시간. 한라산을 2번 갔다. 거의 순례길 수준인데. 근데 가면 그 캘리포니아의 자연 경관을 다 볼 수 있지. 그 높은 고봉 그리고 지진대 혹은 초원 등등. 그리고 운 좋으면 이제 그 산양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근데 풍광이 진짜 좋기는 했나 봐요. 되게 많은 곳을 봤는데 그 10시간 내내 걸으면서도 끝까지 계속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 맞아. 책에 사진 다 있어? 책에 사진 많지. 진짜 궁금하다. 오케이. 10시간 가는 길 혹시 에피소드 없었어? 에피소드 많았지. 여기 가는 거 궁금해. 왜냐면 그때 우리가 미국에서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킬로미터랑 마일 단위수가 내가 헷갈렸을 무렵이야. 이건 다 내 잘못이 큰데 내가 여행 정보를 찾을 때 그거를 헷갈렸어. 그래서 얼마 2박 3일 해야 될 것을 1박 2일에 주파를 한 거지. 그래서 새벽 해도 안 뜰 때 이제 하이킹 시작하고 그랬지. 원래는 내가 한 12시간 생각하고 갔던 거지. 왕복 12시간. 40마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4km만 걸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면 12시간이니까 하루에 6시간이면 힘들지만 할 수 있지. 할만하다 그 정도였는데 가도 6시간이 지났는데 반환점에 도착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깨달았지. 그게 40마일이 아니라 40km였던 거야. 그러면 20시간을 걸어야 돼. 근데 우리는 1박 2일만 준비를 해갔던 거지. 음식이랑. 근데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났고 해가 못 지고 돌아가잖아. 있었어. 그래서 하루에 첫날은 8시간 걷고 그 다음날 돌아오면서 12시간을 걸었지. 와 근데 식량 이런 건 어떻게 모자랐을 것 같은데? 식량 그래도 딱 맞게 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나 남지 않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천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만큼 기억 남을만 하다. 그만큼 아름다워서 그랬던 거 아닐까? 맞아. 정말 여기는 그 어디 다른 데 많이 갔긴 했는데 다 아름다웠지만 가는 길이 그렇게 다 아름다운 데는 여기가 정말 다 최고인 것 같아. 뷰가 어떤 식이야? 높은 고봉을 지나면 산 정상에 초원이 보이고 초원에 아무 사람 없이 혼자서 바람 소리만 들으면서
걷다가 다시 고봉을 타고 그리고 온천욕을 하고 그리고 기암 괴석들을 통과해서 이제 계속 그런 여정을 계속 다니는. 그럼 가다가 8시간 걸었다 했잖아. 8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 갈 때? 내가 운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한두 시간 걷다가 꼭 쉬어야 쉬고 했었지. 뭐 먹고 이런 식으로. 길은 잘 돼 있어? 길은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길었을 뿐이지. 이정표랑 막 다 있고. 이정표도 다 있고 거기 하이킹한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 그래. 다행이다. 왜냐면 나는 내가 진짜 갈 생각하면은 이런 게 좀 중요하거든. 진짜 길 잃으면은 혹시 길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말똥을 봐야 돼. 말똥? 무슨 말이야? 애매한 길이 있거든. 이게 사람이 다니는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길에 말똥이 있으면 카우보이들이 이제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도 걸을 수 있다. 말똥이 있으면 가도 되는 길이다? 된다. 되는 길이다. 카우보이들이 다녀? 카우보이도 있지. 아직도 와, 그렇게? 다르다. 온천은 또 어떻게 달랐어? 나 딱 도착했는데 어땠어? 가는 길 말고 이제 온천 자체도 좀 처음 다른 도착한 점이 있었을까? 데가 어디야? 첫 번째가 윌렛 윌렛이고. 윌렛 온천도 되게 특이했어. 이게 큰 원통같이 생긴 데가 있었거든.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온천을 하고 있었어. 그게 헬리콥터로 그 애호가들이 커다란 원통을 헬리콥터로 해서 그 온천 지역에 떨어뜨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온천수를 그쪽 파이프로 연결해서 그 통에 물이 닿을 수 고이게끔. 있게끔. 그럼 물을 어디서 끌어온 건가 보네? 그치, 근처에 이제 온천수가 흐르는 곳에 가까이에다가 원통을 갖다 놓고 어느 정도는 그 파이프로 연결한 다음에 물이 그쪽에 떨어지게끔. 너무 신기해. 그 통 근처는 초원이야? 아니면 뭐 산, 뭐 숲이야? 아니면 뭐야? 근처는 숲이었어. 숲 한 중간. 옆에는 한중간에. 암벽이 있는. 암벽이 있고. 미국이 넓고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그런 신기해. 특이한 애호가들도 되게 미국, 많은가 보다. 내가 들었는데 덕쪽에 덕은 양덕이라 그랬어. 장난 아닐 것 같아. 근데 그럼 그게 먼저 도착한 온천이면 거기서 빠꾸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때까지는 괜찮았다고 생각했던데 그 다음이 문제였던 거. 더 갈 수 있었다.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였어. 그때 아직 출발할 때도 계속 몰랐던 거야? 몰랐던 거야.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가다가 알았구나. 가다가 깨달았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어떡해. 그럼 그때는 가다가 그냥 텐트 치고 잤겠네? 어두워져서? 그건 원래 일정대로였으니까 괜찮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좀 더 여유로워야 되는데 여유롭지 않았던 거고 첫날은. 두 번째 날은 더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뭐지? 강도가 내가 생각했던 그 강도가 아닌데 하고 보니까 계산이 잘못됐던 거. 그때 알게 된 거 너무 소름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알았다면.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 에피소드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이거 책 각이다 이런 느낌. 책에 꼭 써야겠다. 그렇지. 내가 실수했으니까 남편한테 계속 그렇게 위로했지. 이거 쓰면 된다. 두 분 유튜버였으면 유튜브 각이라고 오히려 좋아하셨을 수도 있어. 혹시 그날 영상 기록은 안 했어? 따로? 온천 갈 때마다? 갈 때마다 하지는 못하고 최근에 좀 다시 가서 이제 간단한 거 한 건 있어. 거기 말고 다른 곳. 유튜브에서 볼 수 있나 혹시? 유튜브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있긴 있어. 어떻게 쳐야 나오지? 오프로드 야생 온천. 치면 나오는구나. 책 이름을 치면 나오는. 그럼 오늘 방송 들으시고 유튜브도 보시면 진짜 좋겠다. 나도 이따 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윌렛 온천을 떠나서 두 번째 온천 세스피 온천으로 떠나는 길에서 또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세스피 온천 내가 방금 막 깨달았는데 기억이 났는데 세스피 온천까지 가는데 물을 신발 신은 채로 여러 번 건넜어. 여기는 물을 건너야 돼. 맙소사. 신발을 신은 채로 걸어야 된다는 거. 허벅지 정도 흐르는 계곡물을 몇 번 건너야 돼. 물살이 세진 않아? 물살이 세진 않은데. 처음에는 신발을 벗고 다시 신어가지고 했거든. 자꾸 나오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귀찮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신발 신은 채로 다들 그렇게 걷고 있길래 나도 그렇게 하고 걸으면서 다시 말리고. 금방 말라? 금방 말라. 사막 기후라서. 무좀은 안 걸리겠다. 다행히. 또 온천이 너무 예쁜 게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온천 세스피 온천은 마치 용이 누워 있는 곳, 용비늘 같은 암벽 사이에서 이제 온천수가 흐르는 거야. 왼쪽 아래는 이제 선인장이 자라고 있고, 그래서 딱 가면 이제 푸르스름한 그 온천 그 김이 막 피어올라. 진짜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면 진짜 신이 어딘가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온천. 진짜 이국적이다. 그러니까 약간 블랙팬서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사진 당장 보고 싶어. 근데 오늘 소개해주는 온천 사진들은 우리가 모아서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그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사진이랑 같이 접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그렇게 하면 해도 좋을 좋겠다.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책으로 직접 보시라.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온천도 사실은 진짜 일부고 더 대단한 온천, 더 재밌는 온천 많을 것 같아. 책을 보면은.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라스베가스랑 멕시코 여기도 각각 한 곳씩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멕시코가 근데 껴있네? 그니까. 사실 LA가 멕시코 문화권이거든. 인구 자체가 멕시코 사람들이 더 많아. 그 정도로? 그리고 장소도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LA에서 장기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이곳까지 커버 가능하겠다 싶어서 멕시코까지.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밑에 있는 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역을 갔던 거고. 그곳에 있는 온천 중에는 이제 해변 모래를 파면 온천수가 올라오는 곳, 혹은 이제 해변 모래과 돌무더기 사이에서 온천수랑 바닷물이 만나서 이제 온천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직접 파야 돼? 그건 아니지? 직접 파야 돼. 진짜? 직접 파야 되고 시간대를 잘 맞춰야 돼. 진짜 왜? 시간대를 못 맞으면 파도 안 나오는 거야? 바닷물이 너무 많이 밀려오면 그 온천수가 차지기 때문에 바닷물이 좀 빠져나갔을 때 그때 모래를 파면 이제 그 적정 온도가 나오는 거지. 신기하다. 그럼 그때 파서 나오는 물은 바닷물이 안 섞인 물인 거야? 그렇지. 이거 좀 난이도 있다. 이게 더 난이도 있을 수도. 우리 같은 온린이들은.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큰 모래사장에 어디를 파야 될지 모를 거 가잖아. 어디를 파야 되나. 그럴 때는 이제 주변을 들어보면 그 로컬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딱 삽을 준비하고 어디 지점에 기다리고 있어. 이미. 그럼 그 선생님들 따라서 가면 돼. 돈 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신기하다. 그러면은 차에다가 이제 삽이랑 이런 거 싣고 가서 직접 이제 스팟 찾아가지고 스스로 파서. 근데 이런 데는 어떻게 찾아? 여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글 쓸 때도 몰랐어 이렇게 온천이 많은지. 두세 곳을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책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고리즘이 신기하다. 요즘 세상은 역시 장난 아니다. 근데 나는 들었을 때 여기는 아까 얘기하신 하이킹으로 이제 가면은 만날 수 있는 곳들은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는 진짜 좀 작정하고 삽이랑 다 챙겨가지고 가야겠다. 여기는 멕시코 문화를 좀 즐기고 싶다. 그런 사람들 가면 좋지. 가면은 어떻게 달라? 멕시코 문화를 어떤 식으로 접해? 그쪽 바하 캘리포니아가 진짜 시골 지역이야. 그래서 사람들이랑 대화 나누면 진짜 옛날 한국의 어떤 촌문화가 남아있고 사실 영어도 거의 못하거든.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 사람들이 선하고 친근하다는 것. 그거 알아. 그러니까 시골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약간 옛날 느낌이 나는 관광지에 가면은 그 특유의 순박하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타코 이런 것들 저렴하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럼 결국에는 그러니까 온천을 찾아다니는 여행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이트에 가서 그곳 문화를 느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진짜 로컬 문화 느낌이겠다. 거기는 그치. 관광지 느낌이 아니고 거기는 그러니까 1박 최소 1박 이렇게 가야 돼? 아니면 당일치기도 가능해? 거기는 그래도 1박 이상 해야지. 일단 멕시코 여행 간다는 생각으로 가야지 좀 맞을 것 같아. 갈 때는 괜찮은데 돌아올 때 구경 넘어올 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구경에서 최소 6시간 걸리고 최대는 16시간 걸렸다는 얘기도 있어. 돌아올 때 국경지대에서만. 왜? 문을 빨리 안 열어줘. 왜냐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 불법으로. 그치. 그렇다 보니까. 근데 외국인이면 더 오래 잡아둘 수도 있겠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편하게 일부러 안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거의 게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 20개가 있다면 어떤 날은 9개만 열렸다가 어떤 날은 좀 많이 열었다가 이렇기 때문에 복불복이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거기 가신 게 너무 대단하다. 오케이, 그럼 마지막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를 지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벤트 같은 것들 참여하면서 라스베가스 많이 가잖아. 맞아. 가면 이제 갬블링 하거나 쇼를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 되는데 그 한 2번 하면 이제 재미없거든. 그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소개했던 거고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차로 한 30분 거리에 있는 가깝죠. 엄청 가까워. 그래서 너무 놀랐어. 가까운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니. 이름은 애리조나 핫스프링스. 애리조나 스프링스. 여긴 약간 상호명 같기도 하다. 간판 있을 것 같아. 애리조나 핫스프링스. 거기가 아까 말했던 곳인데 붉은 협곡 사이를 1시간 반 걸어 들어가면 좁은 붉은 골목 협곡 사이를 모래 주머니로 막아서 그 협곡 사이에서 나오는 온천수가 이제 계단 형식으로 온천이 되는 거야. 보통 온천을 가면 또 망설여진다. 이거 굳이 온천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또 마음이 안 그렇거든. 왜? 갈 때는 온천 되게 신기하다 하는데도 막상 가면 막 쑥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왔으니 됐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애리조나 핫스프링스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왜냐면 출발지로 돌아가려면 이 원을 그려야 되는데 그 중간 지점이 온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천을 반드시 몸을 담그고 이제 출발지로 돌아갈 수 있거든. 온천수 수위도 거의 어른 성인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깊은데 무서운데 좀 무섭진 않아. 온도는 어때? 온도는 그 높이만큼 천차만별이야. 맨 위에 있는 거는 뜨겁고 미지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도 네이키드 가능해? 거기도 가능하지.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조심해야 돼. 왜냐면 여자들이 물에 들어가 버리면 다 벗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사진 찍는데 찍고 나면 못 벗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분들께서는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막 그걸로 뭐라고 하진 않는데 간혹 어린애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그리고 한국인 계시면은 얄짤없게 우리 되게 예민하잖아 한국인들 이런 거. 근데 나는 붉은 협곡부터 이미 매료됐어. 붉은 협곡. 그리고 이 정도 접근성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는. 이걸 먼저 들었으면은 이제 조금 버든이 더한데 30분 차로 가서 1시간 반 걷는다는 거. 이 정도면 너무 동네 가듯이 갈 수 있는 수준 아니야? 협곡 워킹 해봤어? 협곡? 나 가본 적 없어. 돌산이랑 비슷하려나? 협곡이? 어때 협곡은? 협곡,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빌딩이 붉은 협곡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유사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높이에 있는 그 돌들 사이를 이제 걸어 들어간다. 걷는 길이 그러니까 괜찮아? 나쁘진 않아, 괜찮아. 왜냐면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 가지고 걷기가 편해. 그래서 모래 같은 것도 잘 쌓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클라이밍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니지. 평지를 계속 걷는 느낌. 평지. 양쪽 기둥만 있다고 생각하면 평지를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갈만할 것 같은데? 아니야? 모르겠어. 그럼 가서 협곡을 1시간 반 따라 들어가면은 펼쳐지는 뷰는 약간 어떤 시가? 협곡 사이에 온천이 딱 있는 거야? 협곡 사이를 이제 계속 걷다가 보면 이제 온천이 가까워지면 뭔가 바닥에 물기 같은 게 들리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그래서 좀 걸어가다 보면 영화 같다. 그곳에는 그 온천 들어가기 전에 긴 사다리, 철제 사다리를 설치해놨거든. 한 3, 4m 조금 무섭기도 해. 3, 4m 꽤 높은데 꽤 긴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3, 4m 꽤 높은데? 그 녹슬었을 거 아니야 엄청나게. 철제 딱 붙잡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온천수가 머리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해. 철제 사다리를 타고 가는 순간부터. 그래서 그 사다리에서 올라가면 이제 쭉 보이는 거지. 계단 형태의 온천이 딱딱딱딱. 탕이 몇 개 정도 있어? 가면? 그곳은 4개, 5개 정도. 고소공포증 있으면 일단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뒤를 안 보면 되잖아. 뒤를 안 보면? 근데 이거 고소공포증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 뭔가 엄청 무서울 것 같아. 하지만 그 사다리는 잘 있는 건 맞겠지? 이렇게 소개할 만큼 그래도 갈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잖아. 만약에 내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관광객 입장에서 도전해볼 수 있겠다 싶은 거는 방금 마지막으로 들은 거기가 제일 접근성이 그나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하이킹도 아니니까 그치? 괜찮지 않을까?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곳에는 사람들 꽤 있어. 거기도 1박 잡아야 되나? 아니야, 거기는 하루 만에 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1박 해도 되고 바로 옆에 콜로라도 강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서 카야킹도 해도 되고 다른 코스로는 그 온천 갈 때 그 다른 출발지에서 카약을 타고 그쪽 온천을 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 멋있겠는데? 진짜 멋있겠다. 인스타 가게다 여기 진짜로. 근데 여성 하이커분들도 많이 가 거기는. 그래서 텐트로 강에서 자고 텐트 짊어지고 이제 온천역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와. 애 업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뭐. 애 없고. 근데 나 그래서 중간에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온천 쭉 다니까 긴 기간 다녔을 거 아니야. 이게 뭐 단기간에 다녔을 건 아닐 것 같고 개수를 보니까. 근데 중간에 아기가 탄생을 한 건가? 맞아. 우리가 2018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아기가 2020년 1월에 태어났어. 근데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온천을 2018년, 19년에 거의 다 갔어. 왜냐면 2주에 한 번씩 다녔거든. 체력 뭐야? 일처럼 다녔구나 거의. 혜린이 아니구만. 힘들다고 울어도 내가 끌고 갔어. 대박이다. 세린 작가님 장난 아니다. 그랬지. 그래서 거의 다 다녀오고 아기 태어난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한동안 못 가다가 아기 태어나고 간 거는 5-6개 정도인 것 같아. 아기 데리고 아니면? 멕시코는 다 데리고 갔었고 오. 라스베가스에 있는 데는 사실 그래서 혼자 갔어. 근데 아이랑 가는 거는 또 얘기가 다르잖아. 아예 다를 것 같아. 그리고 애기 완전 애기일 거 아니야. 깐난쟁인데. 걔가 한 9개월 때부터 멕시코 국경을 넘었지. 와.
그럼 다 업고 다녔겠네? 아빠가 다 업거나 근데 멕시코는 거의 바닷가 쪽이어서 차로 접근이 거의 다 가능한 곳이라서 애기 태워가지고 힘든데 근데 또 막상 가면은 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 근데 이거 진짜 핑계 못 된다.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 이거 안 돼. 지금 애기 없고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네. 와, 나 상상이 안 간다. 혼자 가도 힘들 것 같은데 애기랑 같이. 근데 애기도 너무 좋았겠다. 막상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온천 덕후야. 같이 다녀봐. 그럼 너무 좋지. 우리 이렇게 남부 해안, 중부, 라스베가스, 멕시코 이렇게 여러 대표 온천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책 한번 언급해주면서 책을 좀 대놓고 영업을 해줄 시간. 수 있어. 우리 책을 읽으면 지금 뭐 소개해준 온천보다 더 좋은 온천들도 많고 사진 자료도 많고 대놓고 홍보하는 시간. 중요한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가 온천을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온천의 어떤 문화거든. 그러니까 유럽 이민자들이 오기 전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온천을 먼저 사용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온천에 그레이트 스피릿이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신성시하던 공간이었어. 그래서 그곳에서는 전투나 다툼을 하면 안 되고 오로지 힐링 그리고 물물교환만 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온천을 할 때도 그냥 우리 보통 목욕탕 가면 돈 내고 티켓 받아서 온천하고 끝이지만 이곳에서는 원주민들은 그 온천과 늘 대화하고 했거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온천을 간다 그러면 온천과 대화를 해. 나는 오늘 어디가 아프니까 어디를 치유해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계속 하나 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골드러시 때문에 유럽 정착민들이 와서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땅을 뺏었고 그 일부 지역들은 리조트로 만들고 일부 지역들은 수익성이 떨어져서 리조트를 못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에 노출된 곳.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역들만 주로 다녔던 것이고. 그래서 온천 우리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해외여행을 갔을 때 어떤 지역에서 소비하고 사진 찍는 행위가 아니라 그 지역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생태 여행의 방식, 그 지역에 자라고 있는 식물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런 다양한 방식의 때로는 지질학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식물학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문화 인류학자의 관점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소개돼 있다라고 말하고 싶네. 와, 딱 듣는데 영화 아바타 생각났어. 그래서 뭔가 전형적으로 거기 살고 있던 이 토착민들을 밀어내고 이제 그 양아치들이 들어가가지고 딱 돈으로 다 쓸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뭔가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나라가 아예 아니잖아. 정말 뭐 동경하는 나라 중에 하나기도 하고 여행으로도 자주 접하는 나라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냥 소비하기 바쁜 거지. 그 팬시한 문화들과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그 이면에 이제 거기서 좀 가슴 아프게 밀려나갔던 분들 그리고 또 외면받았던 자연들을 느껴보면서 단순히 이 책은 온천 관광 여행 책이 아닌 거지. 가이드북이나 뭐 여행기라기보다는 하나의 인문서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역사 덕후, 많이 환경 덕후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많으시죠. 아마 읽으면서도 이제 여행에 대한 단서들을 찾으면서 그것에서 기쁨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어떻게 여행을 해야 할까는 삶의 태도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 너무 좋은 기회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책을 접하면 뭔가 여행의 관점도 되게 달라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가도 내가 이 나라를 여행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나라의 문화들을 어떤 식으로 또 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알게 될 수 있는 되게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지금 다 결제하러 가시는 거 아니야? 사야겠다 이거. 오늘 너무 감사하게 지지익선 찾아주셔서 책 소개도 해주시고 너무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근데 개인적으로 모시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우리 개개인한테도. 꼭 방송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모든 법례는 힘내고 안 됐다. 빨리 쾌차하고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나 우리 작가님들? 세린 작가님 혹시 하실 말씀 있어? 내가 정말 장담하는데 이 책이 넷플릭스보다 훨씬 재밌어. 한 1000배쯤 재밌거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세상에. 맞아. 내 책이 넷플릭스보다 재밌다. 나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이 책을 구입해서 읽으면 정말 신나고 재밌는 정말 까무라치게 놀랄 세상 만날 수 있게 해줄 거야. 와 진짜. 근데 간접 여행 쌉 가능하겠는데? 우리 엄마 선물해드리고 싶다 진짜.
우리 두 작가님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 독자님들 만날 이벤트들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해.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나 이때 갈 수 있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남은 홍보 일정 한번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다음 주에도 북토크가 당연히 있고 월요일 8일 월요일에는 용인의 빈칸 놀이터라는 서점에서 북토크를 하고 용인의 빈칸 놀이터. 시간이 언제라고? 저녁 7시 반이야. 저녁 7시 반. 가면은 바로 워크인으로 이제 우리 작가님들 만나볼 수 있는 건가? 여기는 사전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연락 한번 드려보고 신청이 좀 필요할지 뭐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빈칸 놀이터? 맞아. 거기 측에다가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0일 수요일인가? 10일 수요일에는 청주에서 와우파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북토크를 하는데 거기에는 내가 나가진 않고 황상호 작가가 이제 메인으로 북토크를 하고 진행은 김은숙 시인이라고 그 지역에서 이제 이름이 난 시인 활동하고 있는 시인님이 진행을 하시고 고재열 여행 감독이 게스트로 출연해. 좀 약간 스케일 있는 북토크인가 봐. 맞아. 여기는 규모가 꽤 있지. 약간 상호 작가님 약간 가만히 이제 어깨 살짝 올라가시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제 가면은 이제 상호 작가님이랑 또 다른 분들을 만나볼 수 있고 청주에서 시간은 어떻게 돼? 여기는 저녁 7시야. 저녁 7시. 장소가 와우파 스튜디오. 맞아. 그리고 또 있어? 마지막으로 이제 13일 토요일에 저녁 7시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프루스트의 서재에서도 이제 마지막 북토크를 하는데 마지막이구나. 그게 그날이 마지막이야. 너무 아쉬워. 진짜. 거기서는 가면은 두 분을 다 뵐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그날은 나도 참여를 해서 나도 만날 수 있어. 거기는 따로 신청을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서점들이 사실 워커인을 좀 잘 안 받는 게 또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서점도 이제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몇 명이 올지를 조금 신청을 받고 있고 무료로 하는 데도 있긴 한데 이 두 곳은 사실 입장료가 좀 있어. 빈칸 놀이터는 10,000원이고 프루스트의 서재는 5,000원이야. 이렇게 입장료 받는 거는 보증금 개념이기도 하다고 들었어. 근데 그럴 것 같아. 만약에 신청 막 다 받아놨는데 별로 안 오고 이러면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두 분이 실제로 만나면 기운이 너무 좋단 말이야. 가슴이 약간 기운이 있어. 그치. 그 자연의 기운. 그래서 뭔가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만나 뵙고 또 이 기운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맞아. 또 북토크에서는 또 다른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나 요즘 이 현대사회에 너무 찌든 것 같다. 미국 여행을 가도 나는 빌딩 숲보다는 뭔가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문화적인 여행이라고 설명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또 색다른 여행 그리고 또 약간 어떻게 보면 자연 친화적인 여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북토크에 꼭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작가님들 SNS에서도 만날 수 있지. 인스타 상호 SANGHO _LA LA. 내 거는 내 이름 그대로야. SERINWOO. WOO. 그냥 이름 쭉 한 거고 가면은 우리 작가님들 근황까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행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친절히 잘 안내해 주겠다는 거. DM 받으시나? 잘 받고. DM 바로 날려보는 든든하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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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